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의 맛 최보윤입니다. 한 주간 경제 핫이슈의 흐름을 살펴보는 주간 경제 이야기에서는 부동산부터 금융, 일자리 이슈까지 각종 생활 경제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손수레 광고로 폐지를 줍는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는 사회적 기업 끌림의 신유진 대표를 이번 주 화제인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이어서 조선시대 소현세자의 죽음을 목격한 맹인 침술사의 위험한 밤을 그린 영화 올빼미를 이번 주 스타엔터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경제의 맛 지금 시작합니다. 아이들이 줄어든다고 기업들이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지난 코로나19 기간 동안 여가가 늘어난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자기개발과 취미 클래스가 인기를 끌었는데요. 학생을 넘어 성인 교육까지 손을 뻗는 교육업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내 한 교육업체는 온라인 클래스 플랫폼을 통해 재테크부터 부업까지 다양한 과목을 언제 어디서나 들을 수 있도록 했는데요. 성인 사이에서 자기 개발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면서 회원 수도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교육 기업들은 경제력 있고 새로운 경험을 원하는 성인들을 적극 공략하고 있는데요. 학생을 대상으로 하던 교육업계도 성인 교육에 발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학령 인구가 줄어들면서 사업 대상을 확대하기 시작한 건데요. 기존 자격증이나 취업, 학위 중심 교육에서 취미와 재테크까지 분야를 넓히면서 성인 교육 시장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바닥 수준이던 석유화학 업황으로 인해 국내 주요 화학사들의 3분기 이익이 크게 감소했는데요. 쪼그라든 이익에 반해 화학사들의 투자 부담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장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증설에 더해 신사업에 대한 투자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업계 관계자는 석유화학은 어느 곳보다 사업 구조 변화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어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 상황인데 실적 부진까지 겹치며 내년을 버텨야 한다는 위기감이 퍼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업황은 바닥을 지나 개선세로 돌아섰지만 사업 포트폴리오 변화를 준비하는 화학사들의 부담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이후 증시 상승을 기대하며 급격히 늘어난 비투족. 레버리지를 이용해 짭짤한 수익을 기대했던 이들은 최근 급변한 증시 환경에 반대매매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반대매매란 자금을 빌려 주식을 매매한 투자자가 일정 기간 내에 이를 갚지 못하거나 담보로 맡긴 주식의 가치가 일정 비율 이하로 떨어져 증권사가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사실상 비투 실패로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처럼 반대 매매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50대 이상 투자자들이 노후 생활마저 위협받고 있다는 점인데요. 금융당국은 과도한 반대 매매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이미 지난 7월 140%인 신용융자 담보 비율을 일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금융위의 대책에도 지난 9월 반대 매매 금액은 지난 6월보다 소폭 증가했는데요. 전문가들은 담보 비율 완화는 강제성을 띠기 어려운 만큼 사실상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합니다. 그나마 최근 증시가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반대 매매 역시 증가폭이 주춤해진 상황. 하지만 미국 금리 인상 등 여전히 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요인이 남아있는 만큼 불안감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셜벤처 끌림의 현재 대표를 맡고 있는 신유진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최근 움직이는 광고판을 아이디어로 폐지 줍는 어르신들을 돕는 소셜벤처가 주목을 받고 있다. 폐지로 생계를 유지하는 노인들의 리어카에 기업 광고판을 달아 그 수익금을 폐지 수거 어르신들에게 돌려주는 소셜벤처 끌림. 이들은 지역 업체들을 알리는 동시에 어르신들에게 고정적 수입을 지원하는 등 따뜻한 동행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번 주 화제인에서는 광고판 손수레를 운영하며 사회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기업 끌림의 신유진 대표를 만나본다. 저희 소셜벤처 끌림은 폐지수거 어르신들한테 이제 광고 리어카를 임대해드리는데요. 그럼 이 광고 리어카를 무상으로 임대해드릴 때 이 리어카 양면에 광고판이 붙어 있고, 저희는 거기 이제 광고주 분들께서 저희한테 상대적으로 저렴한 광고비를 지불하셔서 광고를 진행하세요. 그러면 저희가 그중 상당 부분을 어르신들께 광고비 임금으로 드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어르신들의 경제적 안정을 좀 도모하고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저희 끌림은 이제 리어카를 끌고 또 이제 마음을 끌고 이제 약간 시선을 끌고 이런 의미에서 이제 끌림이라고 짓게 되었고요. 아무래도 가장 큰 저희의 소셜 미션은 어르신들에게 경제적 안정을 제공해 드리는 것, 그리고 저희가 자체 개발한 경량 리어카가 좀 튼튼하고 가볍다고들 많이들 하세요. 그래서 이 리어카를 통해서 어르신들의 안전을 좀 도모하고 광고주분들께는 좀 만족스러운 광고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선정을 할 때 아무래도 저희가 직접 선정을 하기보다는 그 어르신들 자주 만나는 고물상 사장님이나 복지사 선생님들의 의견을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끌림에도 내규가 있어서 저희 어떤 선정 기준대로 좀 선정을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일단 가장 우선 중요한 조건은 어르신들 리어카를 생업으로 끄시는 분, 그래서 저희 끌림의 리어카가 좀 간절하게 필요하신 분, 그런 분들이어야 된다는 게 가장 1순위고요. 두 번째 조건은, 사실 이게 1순위만큼이나 중요한 조건인데, 이제 끌림의 리어카도 이제 광고잖아요. 그러니까 이 광고를 성실하게 끌어주실 수 있는 분, 충분히 운행을 많이 하시는 분, 이런 분인데, 사실 생업으로 리어카를 끄시는 분들은 자연스럽게 굉장히 많이 운행을 하시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조건은 잘 한 번에 만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외에도 아무래도 광고다 보니까 사진 찍는 거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신 분, 이 정도 조건이 있습니다. 그거 말고도 다양한 조건을 고려해서 어르신들을 섭외하고 있어요. 우선 일단 유모차나 자전거 이런 것에다가 폐지를 수거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그런 분들의 경우 리어카가 좀 간절하게 필요하셨던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이 이제 일단 끌림의 튼튼한 리어카를 받게 되시면 그거에 대해서 되게 감사해하고 좋아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사실 당연하게도 가장 중요하고 어르신들이 고마워하시고 그런 포인트는 경제적인 지원이 좀 생겼다는 거, 경제적인 추가 소득이 생겼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하고요. 그거 말고도 행인들이 지나가면서 광고에 대해서 물어보거나 이 광고 뭐예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대화를 걸어주는 경우가 많대요. 근데 이러면 이제 행인들과 대화를 하기도 하고 내가 끌고 있는 리어카에 대해서 소개하기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럴 때마다 굉장히 뿌듯하고 좋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르신들께 생긴 변화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 끌림의 광고주분들이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이런 것들도 많지만 소상공인 분들도 굉장히 많이들 광고를 넣으세요. 대부분 만족을 하시고 좋아하시는데, 그리고 재계약 성사율도 높은 편인데요. 좀 기억에 남는 건 이제 헬스장 광고를 하셨던 분인데, 이 광고를 하고 나서 실제로 이거 보고 왔다고 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 골목 구석구석을 다니는 광고다 보니까 그런 어떤 생활에 가까운 헬스장이나 뭐 음식점이나 이런 거에도 광고 효과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반응을 좀 보여주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만족했다고.
이 끌림이라는 프로젝트는 그 원래 기업으로 시작한 게 아니라 그 소셜벤처를 창업하는 동아리인 이넥터스라는 동아리에서 프로젝트로 시작을 했었는데요. 처음부터 이 리어카에다가 광고를 붙이자라는 아이디어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재활용 문제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께서 이 폐지라든지 폐기물이 유통되는 구조가 좀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관련 관계자들도 만나보시고 막 공부를 하시다가 처음에는 그 영세 고물상을 어떤 돕기 위한 프로젝트를 생각하시다가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이 폐지 수거 노인들에게 좀 집중해봐야겠다 하는 생각이 드셨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약간 노선을 바꾸셔서 회의를 거치고 하다 보니까 이런 아이디어가 나와서 여러 단계를 거쳐서 법인을 설립하게 됐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 끌림은 그 동아리에서 독립해서 떨어져 나와서 아예 그냥 독자적인 기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올해 초에 그 교내에서 모집 홍보글이 있었어요. 그 저희가 매년 그 분기마다 학기마다 그 팀원들을 모집하거든요. 근데 그 모집글을 보고 평소에 관심이 많아 소셜벤처나 이런 쪽에 관심이 많았어서 지원을 하게 됐다가 뭐 이렇게 어쩌다 보니 대표를 맡게 되었습니다. 저희 끌림도 이제 편의상 뭐 어르신들을 돕는다라든지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 보도가 나갈 때도 그렇게 나가기도 해요. 그렇게 나가기도 하는데 저희 끌림은 궁극적으로는 어르신들을 저희가 막 돕는다거나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어르신들이 저희의 끌림에 소속되셔서 저희 끌림의 광고를 대신 끌어주시고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임금을 지불하는 어떤 상호 필요한 관계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는 거라 생각하지 그 어르신들한테 뭔가 후원한다거나 돕거나 이런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것처럼 다른 끌림 말고 다른 분들도 사회에 계신 그런 다른 분들도 폐지수거 노인 분들을 뭔가 불쌍하다거나 도와야 된다거나 이런 시선으로 보기보다는 폐지수거 노인분들께서 폐지를 줍는 것이 진짜 우리 사회가 돌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에게 약간 그 대가가 많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어르신들이 하는 이 당당한 이 노동의 대가를 제대로 지불하자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분들 불쌍하니까 도와야지 이런 생각을 조금 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희는 계속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리어카가 몇 년 전에 경량을 해가지고 자체 개발한 리어카를 지금 계속 운행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또 한번 약간 더 좋게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이런저런 것들을 시도하고 있어요. 지금 샘플도 제작하고 그래서 그런 리어카를 좀 한번 개선해보고 싶은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거 말고도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뿐만 아니라 뭐 부산, 광주, 대전 뭐 굉장히 다양한 지역에서 리어카 광고를 운행하고 있는데 이게 점점 커져서 몇 년 뒤에는 전국에서 약간 끌림 어르신들과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폐지수거라는 것이 쓰레기가 많이 나오면 어떻게 보면 좋아 보이는 활동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코로나가 심했을 때 배달 음식이라든지 뭐 택배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폐지수거 자체는 많아졌는데 이게 저희가 코로나랑 직접적인 연관이 뭐 있다고 할 수는 없을 수도 있지만 중국으로의 폐지 수출이 막히면서 저희 폐지 가격이 엄청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코로나라는 상황 자체라든지 뭐 폐지 양이 얼마나 많이 나오냐 이런 것보다는 폐지 가격에 사실 가장 크게 영향을 받으시거든요. 근데 폐지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시면서 어르신들은 그전보다 더 많이 주우시고 더 많이 일을 하시는데 근데 폐지 가격은 여전히 지금도 굉장히 낮은 상태여가지고 코로나가 풀리는 것과 상관없이 폐지 가격이 좀 어떻게 약간 회복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저희 목표는 일단 저희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그 폐지수거 어르신들 자원재생 활동가라고 호칭하기도 하는데요. 이분들을 볼 때 이분들이 굉장히 필요한 활동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좀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 폐지수거 노인분들을 보는 시선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고 더럽다, 불쌍하다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성실하게 노동을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어떤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노력하는 부분도 있고요. 끌림 자체적인 목표는 아무래도 저희가 지금 서울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전국에서 약간 확장을 해서 나중에는 전국의 어르신들을 만나뵐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폐지수거 어르신들 만나 뵙다 보면 그 폐지수거 노동을 오래 하시면서 뭔가 자존감이 떨어져 계신 그런 분들이 좀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께서 끌림과 함께 일하면서 본인이 이 어떤 사회에 필요한 존재고 약간 광고를 하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자부심을 느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른 끌림 어르신들도 다른 누구든지 다른 폐지수거 어르신들도 끌림과 함께 일하게 되면서 본인이 사회에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약간 느끼실 수 있으면 좋겠고 끌림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전국에서 끌림 어르신들을 만나뵐 수 있을 때까지 노력할 테니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